1984년에 부메랑과 그의 노히트로 노런. 잘 관찰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위치로 돌아온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결코 사라지거나 떠나가거나 달라질 리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물론 운명과 같은 것에도 질량이 있으며 그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코? 진정코. 1984년 산미는 다시 최하위 팀으로 전락했다. 그의 정기어 후기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산미는 다음 해인 85년 정기리그까지 자신의 타고난 역사적 사명 최하위의 위치를 굳건히 고수했다. 마치 휙 300m를 날아간 부메랑이 거짓말처럼 돌아와 착 손에 감길 때의 그 느낌처럼 더불어 나는 300m를 여행하고 온 부메랑처럼 다시 우울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어두운 표정과 흐트러진 옷 매무시 그리고 누런 치아. 그랬다. 돌아와 보니 세상은 역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역시나 나는 칙칙한 하늘과 오염된 바다, 더러운 갈매기와 질척대는 도다리, 더불어 인천 요즘과 서요즘의 추녀들이 넘쳐나는 부끄러운 도시 인천에서 살고 있었다. 더불어 마음속에는 밀렵꾼이 되어 세상의 곰과 사자, 호랑이와 190cm 이상의 거인들과 있다면 용까지도 모조리 씨를 말리고 싶을 만큼 불타는 증오가 넘쳐나고 있었다. 애인, 호강의 겨운 소리를 꺼내지도 마라. 도대체 이런 질량을 가지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도대체 그런 질량을 가지고 산미 슈퍼스타즈는 왜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진정코. 최다 승리 투수였던 장명부는 최다 패전 투수가 되어 있었다. 이모규는 난조를 보였고 김진우와 금강욱은 부상에 시달리고 타선은 침묵했고 이용구는 최대 병살 타자가 되어 진짜 영구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산미는 다시 패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하나하나 갈아엎기 시작했다. 84년에는 팀 타율 2할 3푼 7리로 82년 자신이 세웠던 시즌 팀 최저 타율을 갱신했고 85년에는 바로 1년 전 자신이 수립한 16연패의 기록을 역시 자신의 손으로 갈아엎어버린다. 전설의 18연패를 기록했다. 심지어 한간에서는 이를 믿어지지 않는 재치와 폭소의 패전 퍼레이드라는 이름의 패키지의 상품으로 개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보자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84년의 어린이날, 멀리 광주구장에서 인천의 어린이 팬들을 위해 등기 속달로 붙여왔던 국내 최초의 노히트 노런 소식이었다. 정면 승부가 적중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노히트 노런의 대기록을 세운 해태의 방수원은 그렇게 대답했다. 오늘은 타자를 피하는 피칭을 하지 않고 대담하게 상대 선수들의 허를 찔러 주로 직구에 의한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애초에는 4회 정도를 막아낸다는 생각으로 마운드에 올랐으나 오늘 유달리 몸쪽 슈트, 바깥쪽 슬라이더, 커브볼이 잘 던져졌지요. 전에는 코너 워크를 지나치게 의식 컨트롤이 자주 흐트러지곤 했는데 덕분에 오늘은 부담감 없이 마음먹은 대로 던져봤던 겁니다. 그는 이날 직구 60% 변화구 40% 비율로 투구를 했다. 30명의 산미 타자들은 맞아 투구 횟수 101개를 기록했고 삼진 6개, 포볼 3개, 외야 플라이 4개, 내야 땅볼 14개, 내야 플라이 3개로 처리했다. 주심 김동곤 씨는 오늘 방수원의 투구는 유달리 컨트롤이 뛰어났고 시종 쾌투였다고 말했다. 유달리? 그래서 그랬단 말인가. 그 소식에 대부분의 인천 팬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지만 나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퍼펙트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그랬다. 패배를 받아들인 나 자신의 감정이 이 정도로 성숙하고 의젓했다는 사실에 그저 스스로 대견해 하며 그날의 충격을 견뎌냈다. 어린이날이었다. 5월은 푸르고 우리들은 잘한다. 좀 쉬었다 하지. 격려의 편지라도 전하고 싶었지만 투지와 열정의 팀 나의 선미는 도대체 쉬거나 멈추는 법이 없었다. 노히트 노런의 약진의 반판으로 삼아 그의 16연패의 찬란한 위협을 달성하더니 나가 그 다음에는 인류 공룡의 길이 이바지할 16연패의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 올려버렸다. 불멸의 기록이었다. 그 불멸의 기록 앞에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산미의 라이벌은 산미뿐이라는 찬사를 퍼부어 주었다. 과연 내 생각하기에도 그 기록은 어떤 축구팀이나 핸드볼팀이 어느 날 갑자기 프로야구로 전향을 해오지 않는 이상 절대 깨어질 수 없는 대기록이었다. 16연패나 18연패의 고통은 직접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선 짐작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간단의 배는 두 자리의 수치와는 달리 그것은 마치 콘크리트에 완벽 포장된 상태로 16광년이나 18광년을 여행하는 기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주선이 아니라는 리어카로. 덜컹덜컹. 내가 실린 리어카가 해왕성이나 명성의 근처를 지날 무렵이었다. 눈물이 날 만큼 머나먼 지구에서 어느 날 장명부가 못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안 던지는 것이라는 괴소문이 희미하게 전해져 왔다. 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3년 장명부가 계약을 맺던 당시 30승을 올리면 얼마를 줄 거냐고 구단주에게 물었다. 30승? 구단주는 생각을 했다. 이런 농담이 있나. 24승을 올린 박철순이 신화로 불리는데 구단주는 하늘이 무너져도 우랄랄타이안 마스크에 장명부가 앵글로색슨한 마스크에 박철순보다 6승을 더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억이라고 대답해버렸다. 물론 장명부는 그 말을 진지하게 해석했고 문제는 이를 악문 장명부가 실제로 30승을 올린 데서 비롯되었다. 약속대로 1억을 달라는 그에게 구단주는 땀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하하,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저 돈 없어요. 그 소문은 얼마 안 있어 모 스포츠 일간지를 통해 정식으로 보도되었고 그 신문은 명왕성의 언저리를 돌고 있는 나의 리어카 위에도 툭 정확하게 배달되었다. 놀랍게도 소문은 사실이었다. 농담인 줄 알고 그래서 그랬던 것인가. 캄캄한 우주의 한복판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우주는 그 넓은 품으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나는 안드로메다 좌였던가 카시오페타 좌였던가. 그것도 아니면 처녀 자리의 근처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거룩한 여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불쌍한 것. 덜컹덜컹 이제 리어카는 은하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안녕히 가십시오가 적힌 개경계선의 팻말과 해태상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나는 비로소 그런 뉴스에 무신경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격이 원활하고 낙천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넓고 넓은 우주를 유랑하다 보니 우주의 운명이란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산미와 나는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질량의 노이리트 노런의 운명을 함께 타고났으며 이 우주가 알아주는 불쌍한 것이었다. 눈을 감았다. 어차피 인생은 눈을 감으며 꿈이다. 조성우는 다시 신경질적인 소년이 되어 있었다. 84년에 그는 정말이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조성우로 학교에서 유명했고 주말이 와도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동굴 속의 너구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가끔 나는 우울한 너구리를 위로하려
그의 방을 찾았지만 그는 특별히 반기는 기색 없이 쇼펜하우어 따위의 책들만 열심히 뒤적이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새 중3이 되었고 85년의 시즌이 시작될 무렵에는 나란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나는 가끔 그의 시가 보고 싶었지만 쇼펜하우어의 책상을 뒤집을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아마도 이 무렵부터 시보다는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일에 그는 빠져 있었던 듯하다. 아마도 그랬다는 생각이다. 물론 별 볼 일 없는 취미였지만 나는 늘 그의 취미를 칭찬해 주었다. 만약 이런 쥐똥 같은 취미라도 없었다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제나 들곤 했기 때문이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더불어 이젠 나와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 프로야구 역시 물이 흐르듯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놈은 야구를 하건 말건, 어느 놈은 야구를 하다 죽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주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토끼 그림이 그려진 여동생의 스킬 자수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어머니의 설거지를 거들기도 하고 종종 아버지의 등이나 다리를 주물러 드리기도 했다. 사는 게 별건가? 그러나 가끔은, 아주 가끔은 거실 복판에 펼쳐진 신문을 통해 혹은 하굣길의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통해 나는 그들의 소식을 우연히 혹은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산미 잠바와 모자 차림을 나를 인천구장으로 실어주던 버스였다. 삶이 바뀌면 사물의 용도도 달라진다. 듣자 하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나홀로 슈퍼스타 정구선, 산미의 정구선이 작년 말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58게임 연속 무실책의 수비를 펼쳐 2루수 최다 연속 게임 무실책에 빛나는 기록을 세웠다. 비록 팀의 저조한 성적으로 그 빛은 발했지만 한편으로서는 팀이 어려울 때 일궈낸 대기록이어서 더욱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팬들 우롱원 삼성, 후기 막판에서 저주기 극연출. 코리안 리그의 상대로는 롯데가 더 수월하다? 어제 벌어졌던 삼성과 롯데의 대전을 보고 팬들과 TV 시청자들은 일조의 분통을 터뜨렸다. 초반 대량 득점을 올린 삼성의 선수들이 능히 잡을 수 있는 내야 땅볼을 공공연히 외야로 빠뜨리며 11대 9라는 드라마 같은 역전패를 당해주자 그 원성이 극에 달해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고의적인 저주기였던 것이다. 물론 전기 우승팀 삼성 라이온스로서는 현재 치열한 1,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오비와 롯데 중 가급적이면 부담감이 덜한 롯데와 결전을 치르고 싶었겠지만 그날의 경기는 그 도를 지나쳤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프로야구라고 해도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승부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실제로 이날 경기 시작 직전 김영덕 삼성 감독은 끈기의 오비에는 승산이 별로 없다. 따라서 롯데 쪽을 택하려 하고 한다고 밝혔으며 경기가 끝난 후 강병철 롯데 강국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서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웃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한때 구단 매각설이 돌던 산미는 허연 구단 사장을 퇴진시키고 김진영 감독의 단일체제 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구단은 금년도 성적이 부진한 이유를 코칭 스태프의 불화로 판단, 대부분의 코치진을 퇴진시키고 제일동포 선수로 63년도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을 최초로 우승시킨 우승주역 신용균 씨를 신인 코치로 교섭 중이다. 퇴진할 것으로 알려진 코치들은 백인천, 배수만, 오춘삼, 김금연 씨 등. 운동 중인 백인천이 소속팀
산미 구단을 상대로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제소했다. 슈퍼스타즈 코치 겸 선수인 백인천은 지난 2월 29일 KBO 사무국에 산미 구단이 나를 이미 탈퇴 선수로 공지했는데 부당하다. 또 계약금을 반납하느라고 하는데 못하겠다. 보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KBO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양측 모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위에 어쨌든 산미의 백인천 해임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으며 계약금 반환은 타당하다는 것. 그러나 산미가 작년 11월에 사표를 받고 미적한 채 백을 보류 선수로 공지까지 했다가 이제 와서 이미 탈퇴 선수로 바꾸고 공시하면서 1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의 보류 수당, 작년 연봉의 25%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과정에서 지난해 백이 자유 계약 선수로 MBC를 떠났음에도 MBC가 산미로부터 800만 원의 트레이드 머니를 받은 게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패전 1위 너구리는 고달프다. 지난 11일 삼성의 김시진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투수 개인 통산 50승을 달성했다. 이날은 마침 소속팀 삼성의 정기리그 우승이 확정된 순간이어서 그의 50승은 더욱 값진 것이었다. 반면 83년 투수 부분의 기록들을 휩쓸었던 산미 장명부는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투수 개인 통산 50회를 마크 김시진과 대비를 보였다. 패전 기록이 많다는 것은 물론 기분 나쁜 일, 그러나 야구 기록의 특성상 패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투수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투수에게 중요한 것은 승패 기록보다는 방어율과 승률. 확실히 50승의 김시진도 방어율이 2.5%로 최고 성적이고 50회의 장명부도 방어율은 3.23으로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니다. 오비냐 MBC냐 서울 팬들은 골라. 오비가 연고지를 서울로 옮김에 따라 서울 지역 팬들은 둘러싼 MBC와 오비 간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비는 주차 시설이 없는 본고지 서울운동장에 약점을 감안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팬들을 상대로 서민과 함께 호흡하는 구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상태. 이에 MBC는 본고지 잠실구장의 지리적 여건상 2, 3년은 관중 유치에서 뒤지겠지만 현재 마이카 붐으로 볼 때 그 후 완벽한 주차 시설의 잠실구장 쪽에서 훨씬 많은 팬들이 몰릴 것이라 예측하며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두 구단의 팬 유치 경쟁은 각종 팬 서비스에 이어 식당과 매점의 신메뉴 개발까지 이어져 관심. 오비는 구내 식당의 메뉴를 개선, 명도 칼국수와 만두 등 팬들이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개발했고 MBC는 이에 맞서 따끈한 오뎅을 새 품목으로 내놓았다. 볼보이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볼거래 시대. 프로야구장의 핫팬티 차림에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들의 정체는 금년부터 최초로 프로야구장의 첫 선을 보이게 된 볼걸. 종전까지 소년들이 하던 타자들의 타격 후 배트 치우기, 주심에게 볼 갖다 주기 등의 작업을 이제는 핫팬티 차림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삼성 라이온스는 김숙희 양을 비롯한 6명의 볼거를 이번 시범 경기 때부터 이미 가동한 상태고 나머지 구단들도 본 시즌에 들어가면 볼거를 기용, 각 구장의 분위기를 쇄신할 방침이다. 그리고 어느 날 흐르는 별 슈퍼스타즈가 사라진다. 5월 1일 하오 7시 신라 호텔에서 열린 산미 슈퍼스타즈의 구단주 회의에서 산미는 프로야구팀 산미 슈퍼스타즈의
산미 슈퍼스타즈를 풍암방지 계열사인 청보식품에 70억의 매각키로 합의했다는 매각 경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산미 슈퍼스타즈는 올 정기리그를 끝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라는 기사를 나는 보았다. 눈부신 5월의 일요일 아침이었고 창을 건너온 봄볕이 따끔따끔 내 등을 스킬 자수를 놓듯이 두 가닥의 햇살을 피부 속에 심었다 매듭을 지어 뽑아 올리고 있었다. 봄볕이 하나의 훌륭한 토끼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